여러분은 VR, AR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VR과 AR은 최근 찾아온 언택트 시대와 메타버스의 발전으로 전보다 더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덕분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내용을 가볍게 알고 있거나 혹은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AR, VR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VR이란 Virtual Reality의 약자로 가상현실이라는 뜻인데요. 가상현실은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해요. VR은 완전히 몰입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실제와는 다르거나 동떨어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감각을 속입니다. 사용자는 가상현실에 단순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장치를 이용하여 조작이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가상현실 속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극도로 분명한 시뮬레이션과는 구분되지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이러한 가상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주인공은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실제 하는 세계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현실을 차단하고 가상의 세계에 발들이기 위해서는 HMD라는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가상현실은 3차원 모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3차원 공간에 사용자가 들어가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HMD입니다. HMD는 사용자의 시야를 온전히 장치 내 디스플레이로 집중시킴으로써 그 안에 만들어진 허상에 빠져들게 해요. 그렇다면 VR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VR의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사용자가 이미 만들어진 3차원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출력기기 HMD를 머리에 쓰고 전원을 켜게 되면 시야의 3차원 공간이 제공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해당 공간에 본인이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시야를 상하, 좌우 혹은 360도로 돌려보면 HMD 내부에 부착된 카메라가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임을 잡아내 그래픽 화면을 출력하게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이 시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자는 점점 해당 공간 속으로 몰입하게 되며 프로그래머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그 공간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VR 기술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VR을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VR은 약 50년 전 개발된 옛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1968년 유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던 이반 에드워드 서덜랜드가 고안한 HMD가 최초의 가상현실 시스템이라고 해요. 초창기에는 사용자가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피가 컸지만 구현 원리는 오늘날의 가상 디스플레이와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 이런 이론을 적용한 작고 강력한 기기들이 나오기 전까지 묻혀 있었을 뿐이죠. VR은 시스템 환경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몰입형 가상현실입니다. HMD, 데이터 장갑, 데이터 옷 등의 특수 장비를 통해 인간이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 같은 감각적 효과를 느끼게 해 생생한 환경에 몰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두 번째는 원거리 로보틱스입니다. 몰입 시스템 플러스 로봇의 형태인데요. 로봇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공간에 사용자가 현존하는 효과를 주는 시스템을 말해요. 세 번째는 데스크톱 가상현실입니다. 일반 컴퓨터 모니터에 간단한 입체 안경, 조이스틱 등만 첨가하여 책상 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말해요. 마지막으로는 3인칭 가상현실입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자신의 모습을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 공간에 나타나게 하여 자신이 가상 공간에 직접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주로 오락용으로 많이 쓰이며 대표적인 예로 엑스박스 키넥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상현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가상현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환경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4D 체험관부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 적용된 PSVR 등을 봐도 현실 속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가상의 공간으로 사용자가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가상현실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입니다. 많은 디바이스가 나왔지만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일단 좋아야 하는 VR 특성상 아직 가격은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 만들어내야 하는 가상 공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실감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사실적인 상호작용 또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뮬레이션이나 게임보다도 더 큰 비용이 발생해요. 세 번째, 아직은 VR 영상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점은 가상현실에 몰입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가상현실의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상현실은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발전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호주의 제로 레이턴시와 같은 VR 게임방이 있어요. 또한 가상현실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테마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도시명 가상현실 테마파크가 운영 중이에요. 의료 분야에서도 가상현실이 활용되고 있어요. 영국의 로얄 런던에서 VR 기술을 통해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의료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료 스타트업인 터치 서저리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수술 트레이닝을 서비스하였어요. 건축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해 설계도 검증, 건축물 미리 보기 등 실제 착공 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 가상현실에서는 VR 인테리어 디자인 앱인 코비하우스를 출시하였는데요. 이 앱을 통해 다양한 인테리어를 경험해보고 그에 맞추어 인테리어 시공을 하여 더욱 만족감 높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VR은 교육, 여행, 쇼핑,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가상현실 기술의 전망은 어떨까요? VR 기술은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의 2019년 탑10 전략 기술에 선정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가상현실 기술은 단순한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유통하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현재는 가상환경 구현을 위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과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단순한 가상현실 디바이스 판매 및 콘텐츠 유통에 그치지 않고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광범위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다음으로는 A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16년도에 흥행했던 포켓몬고를 기억하시나요? 포켓몬고는 AR을 활용하여 화면 속 포켓몬을 잡는 컨셉으로 출시된 스마트폰 게임인데요. 포켓몬고의 흥행과 함께 증강현실의 개념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R이 무엇이 약자인지, 어떤 원리로 무엇을 하는 기술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로 자주 일컬어집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정보에 추가적인 가상 정보를 자연스럽게 덧입혀 현실 경험을 증강시키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의미하는데요.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상현실과 달리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있는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더 설명하자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그 주체가 허상이냐 실상이냐에 따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가상현실은 자신과 배경, 환경 모두가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랍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의 체험을 결합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하며 향상된 현실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증강현실의 주된 특징이지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VR과 달리 스마트폰과 어플만 있으면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도 큰 장점이죠. 그렇다면 AR 기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AR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세상에 말한 사람은 동화 오즈의 마법사 원작자로 유명한 라이먼 프랭크 바움 작가입니다. 그는 1901년 현실 세계를 비춘 영상에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덧붙여 표시하는 캐릭터 마커라는 전자 디바이스를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후 1990년 보잉의 기술자 톰 카우델이 AR이란 단어를 최초로 언급했으며 1992년 미국의 암스트롱 공군 연구소가 버추어 픽처란 AR 시스템을 개발해냈어요. 보잉과 공군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AR은 전투기 조종석 등 군수산업과 자동차, 항공기 제조 산업에 주로 이용되었어요. 민간 서비스의 AR을 처음 접목한 것은 2007년에 등장한 AR 게임 더 아이 오브 저지먼트부터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로 등장했던 이 게임은 카메라를 사용해 사용자가 손에 든 카드를 인식해 현실을 게임 속에 반영하는 카드 배틀 게임이었어요.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의 AR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의 증강현실 기술은 크게 비전 베이스 AR과 로케이션 베이스 A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전 베이스 방식은 QR코드나 이미지 등 특정한 마커를 활용하여 AR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커를 인식하여 상대적 좌표를 추출하고 해당 좌표를 기준으로 준비된 3D 영상이나 이미지를 실제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상품 소개나 프로모션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베이스 방식은 GPS와 자이로 센서, 나침반 센서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세계의 정보를 활용하는 AR 체험을 제공해요. GPS를 통해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를 식별하고 나침반 센서를 통해 가리키는 방향, 즉 보고자 하는 방향의 정보가 종합되고 자이로 센서에 의해 기울기가 측정되어 그 위치 정보에 기반한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로케이션 베이스 방식은 앞서 말한 포켓몬고는 물론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관광 안내 앱 등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증강현실의 활용 사례에 대해 더 다양하게 알아볼까요? 현재 로레알을 비롯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은 가상 메이크업을 경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상품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케아를 필두로 한 국내외 실내 인테리어 기업들은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구를 집안에 가상으로 배치해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케아는 이케아 플레이스를, 국내 가구 업체로는 에이스 침대가 에이스룸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어요.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방 구조와 크기에 맞지 않은 가구를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직접 배치해보고 구입까지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라 등의 패션 브랜드 또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교육 분야에서도 증강현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플레이 큐리오사에서 출시한 AR 플레이 시리즈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탐구 활동을 아이 스스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이학습 도구로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외에도 동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큐리오 사파리나 증강현실 세계여행 큐리오 월드맵 등의 제품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글씨가 가득하고 두꺼운 인쇄물 규제보다 디지털로 렌더링된 3D 모델을 통해 배우는 것이 당연히 더 직관적이고 쉽겠죠? 미래에는 기존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증강현실 컨텐츠를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업무 현장에서도 증강현실은 빠지지 않습니다. 증강현실로 구동되는 AR 글라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그래픽 정보를 화면에서 공유하며 기술자에게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지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현장의 작업 효율을 개선하는 데에도 증강현실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기술 개발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증강현실 디바이스 개발에는 뷰직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공룡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구글 글래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포테이션 등 눈앞에 홀로그램과 정보들을 띄워주는 안경, 고글 형태의 디바이스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컨텐츠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방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활용해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인 룸 얼라이브를 발표한 바가 있고, SK텔레콤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동화책에 비추면 그림을 자동으로 인식해 관련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증강현실 플랫폼 T-AR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에도 디지털 트윈 등 건설, 제조,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진행 중에 있고, 비대면이 확산됨에 따라 가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AR 분야의 성장이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VR과 A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어떤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는지, 다음 주제는 무엇이 좋을지 등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